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간 6월 24일 저녁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바로 보면 오늘 하루 어땠나요? 어제 13% 넘게 하락했던 주가가 오늘은 총 9.34%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33만 9,500원으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위치해 있는 가격대까지 다시금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주가가 이렇게까지 큰 반등을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뉴스 확인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자사주를 무려 90조 원이나 사들인다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 뉴스가 나와주면서 그로 인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준 모습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수급을 한번 바로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오늘 장 초반부터 아래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갈 만큼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며 1시간 만에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보면 순매수 금액이 여기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장 막판에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오늘 하루의 순매수 금액이 867억 원으로 오전에 비해선 상당히 적은 매수 물량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지금 이 외인 창고의 수급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주가의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음에도 JP모건은 장 막판에 410만 주의 물량을 던지며 누적 순매수가 마이너스 270만 주,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430만 주로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아무리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280만 주라는 물량의 매수를 해줬다고는 한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외인들은 훨씬 더 많은 물량의 매도를 쏟아낸 상황인데요. 이들이 왜 지금 주가의 상승에도 계속해서 현금을 챙겨두고 있는 모습일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바로 얼마 전 JP모건이 경고했던 6월 분기 말 리밸런싱으로 인한 물량 때문입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6월 말까지 쏟아질 글로벌 주식 매도 물량이 무려 16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250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 정도의 자금은 지금 4년 만에 처음 나온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GPIF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각각 600억 달러, 400억 달러의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큰 이슈라는 거죠. 자, 이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 이걸 확정짓기 위해서 팔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동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미 우리는 어제 한번 그 물량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만에 끝날 건 전혀 아니고 최소한 이번 주 내내, 늦으면 다음 주까지도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로 주가가 다시 강력한 반등을 만들어줬지만 수많은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금을 챙겨두는 이유가 이게 끝이 아닌데요. 다가올 7월에는 국민연금의 60조 원 규모 리밸런싱 매도까지도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역시 6월 말까지는 리밸런싱에 한시적 유예를 두고 있지만 다가올 7월 이 리밸런싱 재개를 앞두고 최대 60조 원 규모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밀렸던 때도 그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연기금의 매도액이 1,500억 원대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기금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자, 오늘 연기금에서 이렇게 29만 주라는 물량을 다시금 매수해준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전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 국민연금의 매수나 매도를 걱정해야만 하는 거냐면, 당연히 지금 국민연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건데, 실제로 지난달 5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최대 28.8%까지 늘어가며 이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강해졌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의 보유 비중이 무려 30%가 넘게 차올라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28.8%를 넘어섰으니 당장의 물량을 매도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시적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니 오늘 이렇게 연기금 쪽에서 또다시 매수가 나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뉴스를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어제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8%에서 더 높일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고민한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연말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7월의 리밸런싱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연기금이 지금처럼 단계적인 매도에 나선다는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외인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추가적인 차익 실현에 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결국엔 연기금이라는 이 기관의 이탈이 외인들의 이탈까지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꼭 알고는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영상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케빈 허시 의장 있죠? 연준의 새로운 의장인데 자, 이 사람이 그린스펀 시대를 동경하며 모호한 화법을 쓰기로 작정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그린스펀 시대는 과거 1987년부터 2006년까지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연준 의장이 의도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화법을 써서 경제를 이끌어갔던 시기를 뜻합니다. 미국에선 이때를 경제의 황금기라고 칭할 만큼 장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죠. 지금 이 모습을 또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 발표된 이번 FOMC 점도표가 좀 매파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이 점도표 투표 자체가 6월 11일경에 이루어진 투표이고 그때 당시엔 이후에 있을 유가의 하락이나 시장의 안정을 연준 위원들이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표였기 때문에 다가올 7월 말 이 FOMC에서는 유가의 하락분이 또 반영이 되면서 점도표가 훨씬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유가 우리가 또 확인해 보게 되면은 6월 11일이 이때예요. 한동안 횡보만 좀 이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점도표를 투표했고 그 이후에 지금 유가의 급락이 한번 이렇게 또 나와줬으니 이게 7월 FOMC에서는 또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에 확인해야 할 자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7월 초에 공개될 이 6월 FOMC 회의 의사록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케빈 허시가 모호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7월 말에 있을 다음 FOMC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당장 내일 이 6월 25일 새벽 5시쯤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은데요. 보시면 어제 우리나라 시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리밸런싱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무려 13%나 급락했던 마이크론이 현재 개장 전 거래 이 프리마켓에선 5% 가까운 상승을 다시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올라왔던 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진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실적 기대감이 소멸되며 다시금 주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회는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실시간으로 이 외인들이 움직이는 걸 계속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매일 그렇게 하시다가는 일상생활조차 지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외인들이 움직여줄 타이밍을 알아두셔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7월에 있는 큰 이벤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나오는 달인데요. 저희 뉴스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예측 불가라고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번 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글로벌 리밸런싱이 끝나고 7월에 국민연금의 60조 원 규모 리밸런싱까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현금을 모아두고 있는 이 외인들이 최소한 한 번은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주가의 반등이 왔다고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겠지 하는 기대감에 가진 돈을 다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의 눌림목이 한번 강하게 나왔을 때 이 외인들처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에 현 상황의 승패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과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수급 상황까지 확인하는 대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도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 하시면서 저처럼 이 차트와 수급, 실시간 속보까지 다 살펴보면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져요. 현재 상황이 좀 긴급한 만큼 제가 이 채널 통해서 빠르면 당장 내일 오전장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타이밍 다시 또 바로 잡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이 상황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지금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따로 구분해 놓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라도 당장에 있을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영향으로 인해 또 한 번 주가의 큰 변동성이 한 차례 나타날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이 FOMC 금리 발표와 글로벌 리밸런싱 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 이슈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좀 급변하다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제가 매도를 권장드릴 때도 자주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나는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다 빼고 현재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다시금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자, 이렇게 삼성 매수 4글자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이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까지 일일이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주에서도 택배에서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해보게 됐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문가분들과 24시간 내내 미증시부터 글로벌 속보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만 대응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삼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내일 오전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 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 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